그 자꾸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특보관이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 지가 국방부 장관입니까? 대통령 특보면 조용히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내고 말이에요. 그 장관님 강력하게 경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27일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이분은 이렇게 앞서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그래요?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건 다대발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예. 말하기가 뭐 하시다 이거예요? 예. 말하기가 왜 뭐 하세요? 아니, 그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하기. 자, 최근 문정인 특보가 한미훈련이 4월 초에 재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송영무 장관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말투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과거에 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맞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안보특보인지 뭐 정책특보인지 할 사람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청와대가 오히려 이제 그랬었죠. 송영무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공개적으로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도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정말 이제 이쪽으로 앙숙인 거죠. 문정인 특보가 한미연합훈련을 4월 첫 주에 재개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송영무 장관 여러 차례 3월 18일, 그러니까 패럴림픽 끝난 이후 4월달 재개 여부는 그 전까지 공개하겠다. 그 전에는 이제 NCND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외교 특보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문재인 특보를 특보라도 지칭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네.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냥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고 문정인 특보를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 말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의도와 전략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일까요? 지난번에 말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점잖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죠. 네. 예,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정제가 점잖게 됐습니다. 표현한 것이고, 송영무 장관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정인 특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주한미군은 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네. 수시로 이제 문정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자꾸 이제 걸고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중지도 요번에는 말 안 했지만 지난번에 한미연합 중지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영무 장관하고 이제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특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요, 이 NCND,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과의 합의사항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은 계속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정인 특보가 4월 초에 재개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불쾌한 것이죠. 네. 일단 뭐 저런 데서 나이를 따지는 건 뭐 하지만 일단 네. 나이는 송영무 장관이 2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특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송영무 장관보다 훨씬 더 안보 쪽에 영향력이 문정인 특보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말은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청와대로 곤란해졌죠. 엄중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이후로 송영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고초를 겪었을 거라고, 감정적인 고초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감정은 아닌데,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여러 가지 국방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좀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아니면 지금, 대안은 없다. 어느 정도 선까지 대안은 없다라는 자신감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있게 저런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저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또 내가 일을 하는데 내 낯을 또 부끄럽게 만드느냐. 네. 그런 또 불만을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훈련 시기가 발표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정이 되겠죠. 일단은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변함없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으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훈련 일정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아마 내심 불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을 불쾌하게 만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영철이었는데요. 송 장관이 김영철 방남 당시에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국군을 관할하시니까요. 저는 이것이 군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요? 그 인정하시죠?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네. 김영철 때문에 또 두 번째 불쾌했던 송영무 장관. 글쎄요, 어떤 점이 그렇게 불쾌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송영무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에요. 네. 천안함이 바로 해군 장병들이 46명이나 아하. 산화한 그런 상황이고,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아니었지만 전역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네. 3년, 2년 됐을 때입니다. 전역 후 2년 됐을 때니까 아직도 그 산화한 장병들 중에서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네.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해군에 청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타군 참모총장 출신도 마찬가지겠으나 네. 특히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전에 밝혔던 것처럼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정을 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송영무 장관도 같은 입장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쾌하다.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군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했을 겁니다. 네. 김영철 방남에 대해서. 아마도 송 장관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근데 아마도 대세가 김영철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뜻을 관철을 못 지켰을 거고.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김영철이 이제 통일계로 오다가 그 전진계로 우회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래서 아마도 국방부 관계자는 안 부르고 네. 다른 부처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전진계로 우회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김영철 방남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요. 한 가지 또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방남 당시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남과 북이 아주 첨예하게 이견을 보였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철 이제 와서 사실 계속 워커로트에서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당국자들을 만났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어쨌든 4월달 시점은 정확지는 않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북한에 도발을 하거나 다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면 다시 이제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분명하게 김영철이 남북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네.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 글쎄요, 우리가 비핵화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졌던 것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우리가 대화에 나선다면, 그러니까 북한이요.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김영철이 두 가지 목적 크게는 바로 이자 지적하신 우리가 대화에 나서면 뭘 줄 것이냐. 그리고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적극적인 공세 참수작전 같은 게 언제쯤 시작될 것이냐. 이걸 이제 탐지하는 게 아마 김영철의 방남의 기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목적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 김영철로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뭔가 얻어서 올라가야 될 텐데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보고할 때 내가 이번에 가서 그래도 한미 합동 훈련에 뭐 다시 재연기라든지 쌍중단이라든지 이걸 얻어왔습니다. 네. 소위 충성의 보고를 올려야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측이나 미국 측에 계속 떠보는 그러니까 한미합동훈련 좀 재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마 김영철의 기본 목적이지 않았는가. 네.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냐라는 물음을 던졌다는 건 애초부터 올 때의 목적이 협상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협상은 다른 걸 협상했을 겁니다. 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해라. 우리는 비핵화할 생각은 없는데 남북한의 민족 공조를 해서 외세하고 맞서야 되기 때문에 남북한끼리 이렇게 교류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네. 비핵화 얘기는 잘 안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자꾸 비핵화하고 할 때 대화를 북미 간의 대화를 얘기하고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그러면 김정은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 갔더니까 뭐 이렇게 비핵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비핵화 관련해서
조금만 비핵화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에 핵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조금 바꾸게 되면 당신들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느냐. 일단 물어가지고 김정은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그런 것을 듣고 가서 이제 그 김정은에 보고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만약에 한국 도발을 중단하면은 일단은 북미 간 대화를 우리가 주선하겠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대화가 개시되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류 협력은 확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네. 이 정도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문 분출하면서 호텔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 관련 주요 당국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뒤늦게 또 확인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호텔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국정원 직원들과 긴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원래 호텔방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잖아요. 예, 호텔 안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 폈을 경우에는 뭐 25만 원까지 벌금을 해야 됐다는데요. 네. 사실 뭐 그런 걸 물리진 않았지만 어차피 이제 김영철이 밖으로 나와서 뭐 담배를 피우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일행들이요. 그래서 17층 워커 호텔 17층을 전체를 빌렸었는데 16층에 있는 이제 통일부의 상황실 쪽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 패밀리 룸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다 담배도 피고 했다는 것이.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호텔의 야근조가 이제 그런 것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직원이 사실 일지를 기록할 때 그렇죠. 호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북한 일행이 와서 네. 한 층을 다 쓰고 통일부, 국정원 등등 당국자들이 와서 이제 호텔 전체를 이제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네. 호텔 입장에서도 어떤 사고가 없나 이렇게 보려고 계속 일지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16층 패밀리 룸에 모여서 뭐 흡연하심 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행들이 와서 호텔 패밀리룸에서 흡연을 하셨음이라고 일지에 적어놓은 글로 확인이 된 것이군요. 기자들이 참 여기저기 구석구석 취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들리는군요. 호텔에 머무는 동안 이 북한 대표단 일행을 만나고 방을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력이 높은 지배인들, 부지배인들 급이 가서 했군요. 상당히 좀 대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대우도 그렇고 만약에 비정규직 같은 사람을 썼을 경우는 네. 보안 유지가 안 될 테니까 보안 때문에 저런 것도 썼을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럴 경우는 호텔 직원이 아니고 공무원도 투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호텔 직원인 것처럼 하고 공무원도 투입이 됩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